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건강 정보를 깊이 있게 나눠주실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주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이 발효식초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미생물하고 발효식품 연구에 한 40년 이상을 바치신 권용수 박사님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발효식초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또 그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궁금한 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게 자꾸 피곤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꼭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뭐고 또 식초가 이걸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면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그 에너지 생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이 과정을 보통 에너지 대사 혹은 에너지 순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이 좀 느려지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비유하자면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이 딱 멈춘 것처럼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 결과로 몸에는 이제 젖산 같은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계속 기운이 없는 그런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휴식 부족이나 노화 현상과는 좀 다른 만성 피로의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곤한 게 그냥 푹 못 자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선생님, 이 발효식초가 이 멈춰버린 에너지 공장을 다시 좀 돌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혹시 권용수 박사님 연구 결과라든지 실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발효식초의 아주 중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발효식초에는요, 초산, 구연산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유기산들이 있고요. 또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 특히 그 TCA 회로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 경로가 있거든요. 이 경로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멈춰있던 에너지 공장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고 또 연료를 공급해서 다시 힘차게 돌아가도록 돕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초산하고 구연산은요,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를 하고요. 이걸 또 다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전환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실제로 권영수 박사님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장년층 대상으로 발효식초를 꾸준히 드시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혈액 속 젖산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식초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 만드는 효율을 높여준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침가하신 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기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답을 하셨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2세 송은혜 씨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 박사님 조언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요. 따뜻한 물 한 200ml 정도에 천연 발효식초 한 스푼, 그러니까 약 15ml죠. 이걸 지속해서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한 2주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니까 몸이 확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약 한 달쯤 지나서는 피로감이 정말 크게 줄어서 다시 가게 일을 힘차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피로를 그냥 알고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 발효식초 한 잔이라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얼마나 좋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15ml를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면 꿀을 약간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와, 식초 한 잔이 에너지 공장을 다시 돌리고 피로물질까지 청소해준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선생님, 다음으로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혈관 건강하면 기름진 음식 피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70세 이한석 씨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혈관을 진짜로 막게 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또 식초는 혈관 청소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물론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 당연히 좋지 않죠. 하지만 혈관을 위협하는 더 큰 주범은요,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름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중성지방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먹은 당분, 그리고 몸속 여기저기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그 흰쌀밥이나 빵,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먹으면요, 우리 몸은 이걸 중성지방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이게 혈관벽에 콜레스테롤하고 같이 엉겨붙어서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들어요. 게다가 만성염증은 혈관벽 자체를 손상시키고 이 플라크가 더 잘 달라붙게 만들고요.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 이게 바로 동맥경화고요. 이게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아주 무서운 심내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걸 넘어서서요, 내 몸의 중성지방 수치를 잘 관리하고 당분 섭취를 줄이고 또 몸 안의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발효식초는 이 혈관 속 시한폭탄 같은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용수 박사님 연구 결과나 또 식초 마실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한석 씨는 식초를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발효식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요. 이미 만들어진 중성지방은 분해를 촉진해서 피를 맑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권용수 박사님의 4주간 연구에서도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2%나 감소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식초가 직접적으로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식초의 그 신맛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혀의 미각신경을 자극해서 다른 맛, 특히 짠맛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식초를 좀 활용하면 소금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맛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줄어드니까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권 박사님 연구에서도 약간 혈압이 높으셨던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참가자들 중에 상당수가 식초 섭취 후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안정화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요, 아침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완화시키고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연히 당뇨병 예방에도 좋고 또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발효식초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평소 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셨을 때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한 1, 2시간 뒤에 드시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양을 좀 줄여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보통 물 200ml에 식소 15ml 정도가 권장 비율입니다. 또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식초를 마신 후에 바로 양치질하기보다는 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양치질을 다 하신 후에 식초물을 드시는 것도 식도나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드시다가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70세 이한석 씨의 경우는요, 고혈압도 있으셨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권 박사님 조언에 따라서 매일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 천연 발효식초 15ml를 희석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오이나 물을 식초에 절인 반찬을 꼭 곁들이시고 된장국 같은 데도 식초를 한두 방울 넣는 식으로 식초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약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효식초 한 스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 이게 혈관 속 노폐물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혈관 형천 효과 해가가 혈압, 혈당 관리까지. 이야,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염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잇몸이 자주 붓는다거나 관절이 쑤신다거나 이런 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아까 65세 윤명자 씨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거고 또 발효식초는 이 염증을 다스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염증은 정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급성염증은요, 상처가 나거나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나타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붓고 빨개지고 열나고 이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이런 뚜렷한 증상 없이 몸속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당장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기 쉬운데요. 이 만성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세포나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로 관절염, 잇몸 질환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심지어는 암 같은 아주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명자 씨처럼 잇몸이 붓고 손목이나 관절이 쑤시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안이 자주 허는 등의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만성염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만성염증이 초기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 정도로 넘기다가 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와, 설아씨리 우리 병 들게 한다니 만성염증 이거 정말 무섭네요. 그럼 선생님, 발효식초가 이 만성염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윤명자 씨 사례랑 권용수 박사님 연구 결과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발효식초가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 개선을 통한 면역력 조절입니다. 이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바로 전신 면역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발효식초의 풍부한 유기산들이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서 유해균이 자라는 걸 막아주고요. 반대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장 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잘 맞춰지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나 과도한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내 pH 균형 조절 역할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나 가공식품 섭취, 환경오염 같은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쉬운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는 알칼리성 미네랄처럼 작용해서 혈액과 체액의 pH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5세 윤명자 씨는요. 잇몸 붓고 손목 아프고 구내염 자주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 뻣뻣하고 이런 전형적인 만성염증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겪고 계셨어요. 이분께 하루 2번, 아침 공복에는 꿀을 약간 타서 저녁에는 식후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15ml를 희석해서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 식사하실 때는 식초를 넣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해조류 무침 같은 걸 좀 자주 드시도록 안내했고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손끝저림이나 구내염 생기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에 몸 뻣뻣하던 증상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식초 섭취를 통해서 몸속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조절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권영수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발효식초의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조절해서 염증 반응 자체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식초가 우리 몸에 좀 과민한 상태를 진정시켜서 염증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성염증은 눈에 잘 안 보이게 조용히 진행되니까요. 평소에 발효식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서 미리 염증의 불씨를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장 건강 개선하고 체내 pH 조절까지 해서 만성 염증을 다스릴 수 있다니 발효식초 효능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좋은 식초도 잘못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 69세 이지연 씨처럼 위장 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 식초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부작용 없이 식초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마셔야 하는 건지 이거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9세 이지연 씨 사례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마트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병이 투명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식초를 사셔서 물에 타지도 않고 원액 그대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셨다고 해요. 그 결과 심한 속쓰림하고 구역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위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식초를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섭취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어야 할 건강한 식초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식초가 유통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지연 씨가 드셨던 합성 식초입니다. 이건 석유에서 뽑아낸 빙초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물에 희석하고 향만 살짝 첨가해서 만든 거예요. 영양 성분은 거의 없고 강한 신맛만 내기 때문에 사실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주로 식품 공장이나 대량조리 시설 같은 데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둘째는 양조식초입니다. 이건 주정, 즉 술, 에탄올에다가 초산균을 넣어서 아주 빠르게 발효시킨 식초예요. 대량 생산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가정에서 요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죠. 맛이나 향을 내려고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건강 효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발효식초의 깊은 영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셋째, 바로 우리가 건강 증진 목적으로 섭취해야 할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사과나 현미, 감, 포도,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나 곡물을 원료로 해서요.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재료의 영양 성분은 물론이고 초산, 구연산, 사과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 또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 같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제품 라벨에요. 천연 발효 식초 또는 자연 발효 식초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원재료명하고 함량을 잘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 합성식초, 양조식초, 그리고 천연 발효식초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재료부터 다른 천연 발효식초를 골라야 하는군요. 네, 종류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귀한 천연 발효식초를 부작용은 없이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아까 이지연 씨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의할 점까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연 발효 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연 발효 식초도 산도가 꽤 높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드시면 그 강한 산이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염증, 심하면 궤양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아까 이지연 씨가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반드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 약 200ml에 천연 발효 식초 1스푼, 그러니까 15ml 정도를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나 평소 위가 좀 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식초 양을 반 스푼, 약 7, 8ml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좀 보시면서 점차 늘려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섭취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식초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지연 씨도 처음엔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셨지만 나중에 천연 발효 식초로 바꾸고 따뜻한 물에 꿀을 약간 파서 희석한 다음에 식후에 드시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속이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식후 더부룩함까지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꾸준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효과를 보려면 하루 이틀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하지만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치아 부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권용수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물에 적절히 희석한 식초는 여러 가지 건강상 이점을 보였지만 원액 섭취나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산과다나 점막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아까 송은희 씨 사례처럼 천연 꿀을 약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은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약하자면 좋은 식초,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고 반드시 희석하고 물 200ml 플러스 식초 15ml, 자기 몸에 맞는 시간에 공복 또는 식후 꾸준히 하루 1, 2회 적절량만 섭취하는 것,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발효식초의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식초 고르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마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식초만 마시는 것보다 특정 재료를 한 방울 정도 딱 더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인가요? 어떤 재료랑 식초가 궁합이 좋고 각각 어떤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발효식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치 좋은 약재들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요. 특정 재료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장점이 합쳐져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푸드 시너지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좀 개선하고 싶은 목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식초랑 다른 식품의 시너지 효과라.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합들이 있고 각각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분들께 특히 추천할 만한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한 방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효과적인 조합과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 더하기 생강즙 조합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좀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 또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식초의 피 맑게 하는 효과와 생강의 순환 촉진 효과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둘째, 식초 더하기 프로폴리스 조합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집에서 얻는 천연 항생 물질인데요. 항염, 항균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식초의 항염 작용과 프로폴리스의 항균 작용이 합쳐져서 구강 건강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식초 더하기 꿀 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초의 신맛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피로를 빨리 풀고 기운을 좀 보충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꿀의 당분이 바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식초 흡수도 돕거든요. 넷째, 식초 더하기 레몬즙 조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식초가 레몬의 비타민C 흡수율을 높여주고 같이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초 더하기 마늘즙 조합입니다. 마늘은 혈압 조절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죠.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좀 염려되는 분들께 권할 만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식초의 유기산이 혈관 청소나 혈액순환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섯째, 식초 더하기 천일염 한 쿠집 조합인데요. 이건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또는 근육 경련이 좀 잦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일염 속 미네랄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식초의 강한 산성을 약간 중화시켜서 흡수를 돕습니다. 단 고혈압 환자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까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째, 식초 더하기 녹차 조합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체지방 분해와 항산화 효과가 있죠.
평소 몸이 좀 잘 붓거나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식초가 녹차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여서 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더하기 블루베리즙 조합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하고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눈이 좀 침침하거나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식초가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서 그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한 방울이라는 표현은요, 재료의 형태나 농축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이나 고농축 액상 추출물, 예를 들어 생강 농축액, 마늘 농축액 같은 거요. 이런 거는 정말 한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즙 형태, 생강즙, 마늘즙, 레몬즙, 블루베리즙 같은 거로 넣으실 때는 효과를 보려면 티스푼 하나 정도, 즉 약 5mm 내외의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꿀이나 천일염은 개인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와 필요에 맞춰서 적절한 재료를 적절한 양만큼 꾸준히 첨가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군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식초에 딱 한 가지만 더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니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식초가 단순히 최근에 갑자기 주목받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민간 요법처럼 지혜롭게 활용해온 이유가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의학적인 관점하고 오늘날의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식초 한 잔에 담긴 이런 깊은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식초는 정말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활용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좀 무겁다고 느낄 때 식초를 찾으셨던 데에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한의학에서는 식초의 주요 효능을 활혈산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활열, 어혈, 즉 몸 안에 정체되어서 병의 원인이 되는 탁한 피나 노폐물을 제거한다, 산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혈 때문에 생기는 냉증이라든지 여성분들 생리통, 관절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혈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답답함이나 가벼운 우울감 같은 것을 다스리는 데 식초를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위장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 몸 전체에 막힌 기운과 혈액의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전통의학의 관점이 놀랍게도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서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막힌 기운이랑 뭉친 피를 풀어준다. 활혈산어. 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선생님, 현대 과학은 이 오래된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 건가요? 권용수 박사님 연구 결과나 또 실제 식초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대 과학은 한의학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했던 식초의 효능들을 구체적인 성분 분석과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들이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피로 물질인 젖산 생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등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활혈, 즉 피를 맑고 활발하게 하는 효능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권용수 박사님 연구팀의 연구 결과만 봐도요, 40대부터 7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꾸준히 천연 발효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나 감소하고 혈압도 유의미하게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가자분들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통이 줄었다,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 등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식초가 몸 안의 어혈이나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한다는 산어의 개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 70대 남성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초가 뭐 그리 대단할까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쯤 마시다 보니 몸이 먼저 알더라. 이게 내 몸에 맞는 방식이라는 걸 느꼈다고요. 아주 인상적인 소감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 한 10년 이상 만성적인 소화불량하고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하셨던 73세 최 경자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식초물에 생강즙을 약간 타서 꾸준히 드신 후로 위장이 몰라보게 편안해지고 심지어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라앉던 기분까지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이 마치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던 것들이 식초 덕분에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식초가 단순히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활혈산어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에너지 대사 촉진, 항염, 혈액 정화라는 효능이 이 발효식초 한 잔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좋은 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 에너지 수준, 혈관 건강, 소화 기능 등 전체적인 시스템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터 올바른 선택과 섭취 방법,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조합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제대로 만든 천연 발효식초를 골라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이 만성 피로를 이겨내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고 또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됐네요. 게다가 뭐 생강, 꿀, 마늘, 프로폴리스 같이 내 몸에 필요한 재료를 지혜롭게 더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팁까지 얻었습니다. 권용수 박사님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이걸 뒷받침해주니까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또는 편하신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진짜 천연 발효식초 한 스푼,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몸을 위한 지혜로운 한 방울을 더하는 습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 모두 더 가볍고 활기찬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70대에도 50대 피부, 천연 꿀팩으로 되돌리는 기적의 꿀피부 비법 공개편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스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